사실 이 카드의 지침서에 보시면 세 가지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활동. 그 중에 하나가 면접 카드 활동이고요. 두 번째 활동이 스토리 카드 활동이고, 마지막 활동이 학교 생활 기록부 매칭 활동입니다. 이 세 가지 활동이 이 지침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면접 질문 카드 세트가 한 벌 있어요. 면접 질문 카드. 그 면접 질문 카드 안에는 이 활동의 목적을 안내해주는 안내 카드, 역량 카드, 면접 질문 카드, 나눔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면접 질문 카드 28장은 사실은 앞으로 저희 연구팀에서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한 3년간의 면접 질문들, 대학에서 질문한 면접 질문, 이제 그 면접 질문들은 대학에서 공개하기도 하지만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 후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취합을 한, 경기도에서 취합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뽑아낸 질문들입니다. 대학에서 좀 주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묻는구나, 이런 질문들을 뽑아낸 28장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이젤이라든가 활동지, 전문가 지침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카드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으로 막 조작하는 작은 카드가 아닙니다. 이 크기와 실제로 같기 때문에 실제로 이만해요. 실제로 이만한 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이 글씨가 좀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아날로그적인 PPT라고 볼까요? 프레젠테이션. 네. 손으로 조작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가져가서 인터뷰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스타일의 카드입니다. 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요거를 조금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미니 카드도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했지만 그건 아직은 저희가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드들을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 내용 보시면 이제 활동 안내 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활동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면접 질문의 의도를 역량 중심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기른다. 근데 지금 역량 중심, 역량이라는 말이 이제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한 4, 5년 전부터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말들이 그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진로교육 과정에도 역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량. 5가지 역량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진로 교육 과정, 고등학교 진로 교육 과정, 그 교육 과정에 있는 역량을 저희가 참고해서 면접 질문과 매칭을 시켰어요. 네, 그걸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역량, 5가지 진로 개발 역량과 거기에 있는 세부 역량의 개념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것. 그것이 이 면접 질문 카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진로 개발 역량 5가지를 여기다 잘 물론 이거는 고등학교 진로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역량 그대로는 아닙니다. 저희가 약간 재구성하고 이름을 살짝 고등학교에 맞게 좀 바꾼 그런 대학 입시에 맞게 바꾼 그런 용어인데요. 뭐 자기의 역량부터 해서 학업 역량, 이 5가지 역량에 해당하는 면접 질문들을 저희가 매칭을 시켜놓은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의 역량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고요. 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는가, 그걸 저희가 매칭시켜 본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사례만 말씀드린 건데, 자기 이해 능력과 자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떤 면접 질문들을 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5개 내지는 4가지로 매칭을 시켜놓은 건데요. 뭐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뭐 본인이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한번 학교 돌아가시면 기회가 되시면 이런 질문들 학생들에게 좀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 카드를 활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은근히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저는 이 수업을 준비할 때요, 첫 시간에 항상 초콜릿을 준비해요. 초콜릿. 왜냐면요, 이게 그동안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활동이거든요. 뭐야?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의외로 이 면접 질문에는.
너의 강점과 약점이 뭐니? 너를 소개해봐.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질문이죠. 자기소개해봐. 그 애들은 대부분 저는 도봉구에서 태어난 상남 일녀중 처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의 꿈이 뭐니? 거기까지 생각해보는데 너의 꿈을 가지고 사회에 뭘 기여할 거니? 이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좀 릴렉스 시키려고 항상 이제 당 충전을 준비해요. 이게 또 2차시로 또 구성이 되는 활동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3차, 한 5, 6차시 정도 되면 조금 힘들어 합니다. 아이들에 따라서는. 자, 이런 그 역량별로 면접들 좀 모르겠습니다. 이 역량이 뭐 정말 매칭이 되는 질문인가요? 저희도 앞으로 또 꾸준히 피드백하면서 또 수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면접 질문 카드의 목표는 이 역량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자기 이해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 너댓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면 아, 내가 그동안 나를 잘 이해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나를 잘 이해 못하고 있었구나. 이 정도를 평가하는 그런 활동인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 성적을 어떻게 올리나요? 너 진단해봐. 이거잖아요. 네가 어디가 취약한지 진단해. 여기부터 시작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종합전형 준비 어떻게 하나요? 진단해봐. 네가 소위 말하는 진로 성숙도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진단해봐. 그런 활동입니다. 이 활동.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활동들을 쭉 진행한 다음에 이제 나눔 카드로 이제 이 활동이 어땠는지를 쭉 이제 이야기를 해보게 되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써보게 하는 거예요. 써보게 하는. 이건 이제 그 진로 그 활동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최근에도 뭐 이 카드보다는 활동지는 개별 활동지다 보니까 활동지에 대한 수요가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활동지 안에는 사실 카드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사실은 뭐 활동지만 갖고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활동지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진행 방법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진행은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보통 저희가 90분 활동으로 구성을 해요. 90분. 그래서 이제 50분 2차 시간 100분이잖아요. 이제 활동 자체는 90분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 활동, 진로 개발 역량 카드 활동, 면접 지원 카드 활동, 마무리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들어가기 활동 사례인데요. 그냥 제가 자주 쓰는 거라 소개만 드릴게요. 이거는 이 카드랑은 아무 상관없는 활동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숨은 그림 퍼즐 카드예요. 숨은 그림이 담겨있는 9피스로 구성된 카드인데요. 이제 아이들 만나면 좀 친하지 않은 애들일 수도 있으니까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들어가기 활동을 저는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맞춰보라 그래요. 이거 맞춰봐. 그럼 이제 아이들이 맞춥니다. 애들 이런 거 되게 잘 맞추는 거 아시죠? 금방 맞춥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맞춰요. 뭐 그렇게 어려운 퍼즐은 또 아니니까 딱 맞춥니다. 이제 애들한테 야 얘들아 이 카드의 제목이 뭐겠니? 이 그림의 제목이 뭐겠니? 그림의 제목이 뭘 것 같으세요? 애들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뭐 동물의 왕국이요. 뭐요?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래. 그것도 맞는데 이 그림에는 숨은 그림이 있다. 그림이 하나 있다. 숨은 그림이. 그럼 애들은 처음에는 절반은 금방 찾아요. 저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저보다 훨씬 빨리 찾더라고요. 근데 절반은 잘 못 찾아요. 이게 약간 매지가이처럼 좀 지금은 아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카드를 보셔야 좀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이제 사자가 숨어 있어요. 사자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자가 숨어 있거든요. 지금도 잘 안 보이시죠, 사실은. 근데 이걸 금방 찾아요, 얘들이. 사자요, 사자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자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얘기하죠. 아, 그래, 맞아, 잘 찾았어. 이 그림의 제목은 더 킹이야. 실제로 이 그림의 제목은 더 킹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저작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더 킹입니다. 사자. 우리가 앞으로 할 활동, 그러면서 이제 멘트를 날려요. 우리가 앞으로 할 활동은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동물 그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의 일관된 나의 모습,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한 활동이야. 조각조각 되어있는 너희들의 그 활동 기록들과 너희들의 그 특성들을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절반의 아이들은 선생님, 너무 오그라들어요 이런 얘기 들어. 또 절반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활동 목표를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퍼즐을 통해서 좀 가볍게 표현합니다. 뭐 이런 활동이 좀 너무 그렇다 싶으시면 그냥 자기소개하는 정도로 시작하셔도 무방하더라고요. 너네들 좋아하는 단어 포스트잇에 써.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 쓰죠. 어떤 애들은 연예인 이름을 쓰고 어떤 애들은 뭐 좋아하는 음식 쓰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 소개해보라 그래요. 그걸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니네가 포스트잇에 쓴 거 설명해봐 하면 설명합니다. 그럼 어떤 애들은요, 저 피자 좋아해요. 끝. 남학생들 대부분 그래요. 어떤 애들은 저는요 빅스가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요, 거기 나와 있는 애가 어떻게 춤을 추는데 한 1, 2분 걸린대요. 1, 2분.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잡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고 끝난 애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활동입니다. 이 활동이. 내가 이것을 왜 좋아하는지를 주저리 설명할 수 있는 애들이 종합전형이 유리하거든요. 그런 테스트의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그 자기소개하기가. 그런 활동들을 가볍게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이렇게 나무 이젤에다가 이렇게 활동지를 얹어 놓으시고 학생들에게 이 활동지 하나씩 나눠주시고 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소그룹 4명에서 6명 기준. 저는 이번 수업은 이제 8명으로 조금 많이 하는데 8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집단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제 이런 카드들을 쭉 나열하시면 되죠. 네. 이 안에는 이런 카드들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활동 안내 카드가 있고 진로 개발 역량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진로 개발 역량에 대한 질문 카드들이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 카드가 자기의 역량 카드, 파란색 카드가 사회적 역량 카드,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너댓 개씩 카드가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나눔 카드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거죠. 진행 방법은 활동 목표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 활동은 역량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야. 그 역량은 뭐냐면 진로개발 역량이라는 거야. 소개해줍니다. 그 소개는 이제 이 카드로 설명해주는 거죠. 진로개발 역량이란 이러이러한 것인데 그 종류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 라고 이 카드를 통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카드 뒷면에 보시면 이 역량에 대한 능력별 2가지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카드를 펼쳐서 학생들에게는 이 면을 보여주시면서 선생님들은 뒤에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걸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물론 외우신다면 여기를 보여드려도 괜찮겠지만 처음 진행할 때는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역량이 뭐냐면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거야. 이렇게 간단히 설명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절에서 넘겨가시면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이렇게 쭉 설명하시면 되고요. 사회적 역량이란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설명하신 다음에 설명한 카드를 이렇게 책상 위에 펼쳐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만약에 혹시 하실 분들이 계시면 가운데에다가 한 6개 정도의 책상을 붙여놓으시는 게 좋아요. 6개 책상을 붙여놓으시고 거기에 둘러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펼쳐놓거나 학생들이 활동지를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6개 정도의 학교 책상을 좀 붙여놓고 활동하시면 적절합니다.
펼쳐놓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카드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예시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면접 카드 활동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펼쳐놓은 카드가 있죠 지금? 요거는 이제 소개한 카드입니다. 그 역량이 무엇인지 소개를 한 다음에 먼저 빨간색 카드를 이렇게 앞면이 보이게 펼쳐놓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 카드가 어떤 역량인지는 아이들은 절대 몰라요. 여기 안 써있어요. 선생님들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6명이지? 카드 하나씩 가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카드를 하나씩 가져가겠죠? 그리고 읽어보게 해요. 읽어주게 합니다. 저는 항상 할 때는 이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읽어주게 해요. 보여주면서 이렇게 쭉 읽어주게 합니다. 면접 질문 카드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다 읽겠죠? 다 있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6개의 질문을 읽는 거예요. 공유를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합니다. 이 면접 질문은 이 5개의 역량 중에서 어떤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겠니?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아이들은 생각하겠죠? 애들이 잘 맞춰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시간부터 어려운 거 하시면 안 되잖아요. 되게 쉬워요. 대부분 맞춥니다. 그러면 자기의 역량이요, 사회적 역량이요 얘기를 하죠. 그럼 아이들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자기 역량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런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정관들이나 혹은 때로는 기업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1, 2차 시 활동 목표가. 이거를 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첫 시간에 야, 대답해봐. 이러시면 안 돼요.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례를 얘기해보세요. 대답해봐. 너무 이렇게 강요하시면 애들 질려버립니다. 그냥 질문을 경험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질문을 경험해보는 거. 저런 질문들이 있구나 정도만 해도 애들 머리가 아파요. 왜? 그동안 내가 들어보지 못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시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쭉 하시면 되죠. 그래서 펼쳐놓은 카드들을 지금 얘가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 동안 자유롭게 자기소개해 주세요. 다 아시죠? 학생부 종합전형, 즉 서류와 면접을 기반으로 한 종합전형에서는 이거 잘 안 물어봅니다. 어디서 많이 물어봐요 이거? 교과 면접 같은 데 자주 물어봐요. 일반 면접. 서류 기반 면접이 아니라 그냥 일반 면접 있잖아요. 그런 데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죠 이거. 항공 서비스학과에서는 영어로 이거 하라 그러죠? 그죠? 자기소개. 근데 학생들이 이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대답 제일 못합니다. 이거 너무 막연하잖아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질문 좀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글씨 아마 거기에도 써 있을 겁니다. 활동 거기에도. 네. 책자에도 아마 이거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요거 카드만 보겠습니다. 자신을 사물에 비유하는 무엇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쉽지 않죠. 자신의 강점과 약점 사례, 성공한 삶과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책을 얘기해도 되겠죠? 책은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네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뭐니? 이런 거는 서류 기반 면접에서도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 자기소개해주세요. 그런데요, 자기소개해주세요가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만 사실은 가장 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가지가 다 자기소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너 첫째야 둘째야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너를 나에게 각인시켜봐 이거 아닙니까? 이거? 면접관의 의도가 그거 아니에요? 네가 너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어. 그리고 그거 나에게 인상 깊게 남겨봐 이거 아니에요. 아나운서 시험에서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사물 비유 자기소개 그죠? 아나운서 면접에서.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좀 아이들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 활동하면서 가장 좀 우려되는 점, 저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끼리의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편차. 제가 피드백을 많이 받아봤는데 매번 할 때마다 나오는 한두 명의 아이들이 이런 피드백을 줍니다. 선생님, 저 되게 힘들었어요, 이 활동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 쟤들은 진로도 분명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해도 잘하고 있고 학업 역량도 뛰어나고 툭툭툭 대답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꿈도 불분명해. 성적도 시원찮어.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 표현력도 부족해.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 활동할 때 신경 쓰는 게 절대 강요하지 않기, 부담 주지 않기, 이걸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그거 하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대답할 거리가 없는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야, 너 대답할 거 없어? 할 말 없어? 패스.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럼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너 이거 활동하지 마. 이래 얘기밖에 안 되죠. 아, 넌 그 대답할 질문이 좀 부족하니? 그럼 이런 거 한번 대답해 볼래? 이거 있죠. 이거를 많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자신감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유도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인 활동 사진인데요. 이렇게 펼쳐놓고 아이들이 역량 매칭해보고 시간이 되신다면 요거에 한번 대답도 해보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얘들아, 여기 중에서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카드를 하나씩 선정해서 여기다 한번 써볼래? 활동지에다가. 어떤 애들은 6개 질문을 이렇게 써보는 거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질문 하나만 골라서. 그리고 답변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하나는 고릅니다. 하지만 하나도 못 고르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좀 잘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역량이라고 한번 써보고 질문과 답변을 한번 써보게 하는 거죠. 쓰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들고 가서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활동지를 만들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저희가 연구할 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선생님들끼리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인데 대답까지 하라 그러니까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자 해서 활동지를 만든 겁니다. 활동지가 주는 아니에요. 활동지를 만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각할 시간을 주자. 두 번째는 애들이 뭐 써가지고 가져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뭘 남겨가지고 가져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답변 가능한 질문 개수를 확인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쭉 둘러면서 각각 다른 질문에 대답을 했겠죠. 자, 그때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활동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6개의 질문 중에서 골라요. 나는 저거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들은 대답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어떤 친구가 내가 대답 못할 것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저런 거였어?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처음에는 대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대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과 꺼리들을 찾아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자기 표현도 중요하지만 다른 애들 얘기 잘 들어봐를 항상 얘기해요. 잘 들어봐. 그래서 답변 가능한 질문의 개수를 여기다 이제 적게 하는 거죠. 6개 중에 어떤 애들은 1개 적는 애들도 있고요. 6개를 다 적는 애들도 있어요. 6개를 다 적은 아이들은 그만큼 자기의 역량에 대한 깊이가 깊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평소에 많이 생각했고 나를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한 개 혹은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앞으로 과제겠죠? 너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과제를 스스로 안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자기 진단하는 것, 그게 이 면접 질문 카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5개의 질문 카드를 통해서 쭉 해보는 거죠. 쭉 해보고, 근데 5개의 질문 카드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90분으로 저는 부족하더라고요. 그 시간 조절은 하시고 정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때는 역량을 5개를 다 하지 않으셔도 3개를 골라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강점 역량과 약점 역량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써보는 거죠. 이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역량들, 자기의 역량이라는 것, 사회적 역량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고등학교 진로 교육 과정에 있는 역량들이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또 대학에서 면접 질문이라든가 평가 요소들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숙명여대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진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관심을 갖고 그 역량과 관련된 질문들, 또 아이들이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좀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들을 쭉 이렇게 역량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학교는 굉장히 아이들이 적었어요. 3명, 사실 4명이었는데 주로 3명을 데리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정입니다. 이게 참 인원수가 이제 아마 이거 보시면서 그래서 쭉 이제 카드 색깔이 좀 달라지죠. 이렇게 카드별로 쭉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활동 소감을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활동 소감도 저희들이 처음엔 쉽게 생각했어요. 얘들아 어땠니? 이렇게 물어볼까 하다가 대답이 잘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카드를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애들은 생각해 본 점이 있을 거고요. 어떤 애들은 해보고 싶은 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어떤 애들은 도움이 되고 어떤 애들은 뭘 배웠고 어떤 애들은 느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카드 하나 골라서 해당되는 거 소감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면접 질문 카드의 활용 팁은 이런 규모로 하시면 좋고요. 활동 목적은 참가자들에게 답변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솔직한 자기 표현 경청, 비밀 엄수. 비밀 엄수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활동이요, 자기를 드러내는 활동이잖아요. 때로는 자기의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수도 있고요. 자기의 꿈의 성숙도, 자기의 목표, 자기의 그동안의 생각들,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막 드러내는 활동이다 보니까 제가 이 수업을 9명 이상 단위로 진행할 때는 모둠을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9명 돌아가면 대답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립니다. 모둠을 나누는 과정에서 모둠을 나눌 때 그것까지 저는 고려합니다. 관계도 고려해요. 난 제 앞에서 내 얘기하기 싫은데 이런 애들 있거든요. 여학생들이라 예민해요. 그래서 그거 고려하면서 모둠 나누기도 합니다. 남학생들은 좀 덜 할 텐데 여학생들은 그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왜냐면 솔직해야 되는 활동이거든요.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얻어가는 게 많은 활동이다 보니까 좀 모둠 구성할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합니다. 답변 준비, 경청을 돕는 곳. 자, 활동지. 저도 이제 여고에 딱 갔을 때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판서를 하잖아요. 판서를 하기도 전에 애들이 막 쓸줄이 팍팍팍 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서하다 틀릴 수 있잖아요. 쓰다 보면. 틀리면 해가지고 틀렸다 지우면 아이씨 무서워 죽겠어요. 여학생들. 제가 쓰는 거랑 촉촉촉 난소가 나가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성실한 거고요. 너무 집중도가 높으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요, 여학생들이 활동지 쓰라 그러잖아요. 정말 열심히 쓰거든요. 근데 그거 좀 조심시키셔야 돼요. 활동지 쓰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활동지는 보조수단이에요.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져갈 때 기분 좋으라고 만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활동지는 보조수단이다. 중요한 건 표현하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표현하고 듣는 게 중요해요. 활동지 쓰는 것보다. 역량 순서는 뭐 정해진 건 없고 여기에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1, 2, 3, 4는 이 카드 번호가 매겨져 있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카드 순서, 역량 순서는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조절하시고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나는 학업 역량과 진로 디자인 역량을 중심으로 이번 수업을 진행해 볼래요. 그럼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반드시 순서에 따라서 해야만 구성되는 활동이 아닙니다. 이 활동은 얼마든지 빼서 쓰실 수 있는 그런 활동이죠.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활동에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속도감을 내겠습니다.